안녕하세요. 머리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안 씻었습니다. 내 맘이지. 내 맘이지 뭐. 어찌됐든 내일이 설날이네. 내일 맞구나. 네, 나는 설날보다는 2월 19일에 아이폰 17E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더 기대됩니다. 연휴 다 끝나고 첫 번째 평일에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19일에 나온다는 그런 썰이 있어. 그래서 난 아이폰을 좋아하니까 한번 디자인이나 구경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이폰을 살 돈은 없지. 당연히 돈이 없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야. 뭐 어찌됐든 그 뭐지? 내 유튜브 영상 중에 인기 순으로 나열해보면은 부동의 1등이 김건우가 페미니스트인 이유란 말이야. 난 실제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물론 여성 인권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여성이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럼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게 뭐냐, 정의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누가 일부러 왜곡시키진 않았겠지.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저 녀석들은 꼴팸이다, 꼴통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게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나는 페미니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도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진 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자리 잡은 정체성이긴 한데 너무 남녀 갈등이 심하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증오하고 이런 게 너무 볼품없었단 말이야. 짜증나지. 그럼 남자도 뭐냐, 인권 증진하지 왜 여자만 인권 증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는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이야. 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거든. 여자를 좋아하거든. 뭐 이성의 동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본질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미덕을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남성이 가지고 있는 미덕도 난 나름의 나란 낭만이 있다고 생각이 해. 진취성, 열정, 압도적인 무력 뭐 이런 것들을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 물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는 타인이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매력을 느끼진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포용하는 마음, 자비심, 동정심 이런 거에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는 본질적으로 여자에 미친 새끼가 맞습니다. 줄여서 여미새지, 여미새. 난 여자에 미친 새끼가 맞아. 그래서 섹스에 환장하기도 하고 여자 꼬시는데 환장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아무튼 난 여자가 좋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많은 여자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뭐 그걸 위해 뭐 하는 건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대화에도 드러나지. 뭐 그런 거지. 나도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나는 페미니스트인 주제에 좀 봐서는 안 될 음란물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는 아동 음란물을 본 적이 있어. 중학교 때. 뭐 나름 합리화해 보자면은 당시에 난 중학생이었었고 두세 살 어린 여자들이 나오는 야동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불법 다운로드 했었죠. 온데이트 이런 데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받았는데 난 바보같이 그걸 또 드러냈습니다. 어. 야, 너네 아동 음란물 보는 거 가르쳐 줄까? 이런 식으로 루리의 유머 게시판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자식이 입으로는 여성 인권 어쩌고 하더니 행동으로는 아동 음란물을 보고 있어. 넌 여성 인권을 주장할 말 있고 있네. 넌 여성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저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가 중3 때 고1 때였는데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 루리의 유머 게시판이랑 루리의 애니메이션 게시판을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마토 사쿠라라는 캐릭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마토 사쿠라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페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머리 색깔 보라색에 약간 좀 여기까지 내려오는 머리 하고 있는 장발이냐 단발이냐 난 머리 모양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여자 캐릭터야. 그런 여자 캐릭터가 어린 시절에
뭐 마술 훈련이랍시고 뭐 식인벌레라고 해야 되나 거기 던져졌거든. 뭐 살을 뜯기진 않았겠지만 그 안에서 뭐 성희롱 윤관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에 도파민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성욕이 많아지게 됐어.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아무튼 그런 설정은 아무런 상관없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쿠라는 사걸레 아닌가요? 걸레 아닌가요? 사걸레 사걸레 불쌍한 사걸레 어린 시절 성폭행당한 불쌍한 사걸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빡쳤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창작물이라고 해도 강간 피해자를 사걸레라고 부르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댓글을 다다다다다 쳤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봐 당신 분명 6개월 전에 중3 겨울방학 때 아동 음란물 보면서 신고당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당연히 내가 다 밝혔으니까 아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좀 그때 좀 난자당하는 트라우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악플 트라우마도 심하게 생겨났었고 어찌됐든 요새는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없습니다. 옛날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보곤 했었는데 잘 안 보고 휘면의 칼날도 아직도 일기다 안 봤어. 그 무한열차 편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아이폰 좋아합니까? 아이폰? 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글쎄 아이폰이 최초의 스마트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을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고 현재 정형화된 스마트폰이라고 스마트폰을 정의한다면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협의로 정의한다면 당연히 아이폰이 최초의 스마트폰이지.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현재 정형화된 스마트폰 빼고 초창기에 뭐 버튼이 있던 스마트폰 그거 다 망했잖아. 아이폰은 버튼 하나로 요약해서 성공한 거고 지금 그 버튼도 없어졌지. 아무튼 나는 앱등입니다. 요새도 황문무 교수님하고 몰입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메일 보냈어. 어제는 어떤 쉬는 시간에 영상을 보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낙서 공부법으로 연세대 합격한 이야기 이런 EBS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다. 고도의 추상화 작용이고 요약 작용이고 이건 공법의 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인식론이라고 합니까? 인식론? 그 사과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사과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손 위에 있겠지라고 말하는 게 유물론이라고 한다면 인식론은 아니야. 두개골 속에 있는 뇌세포 속에 사과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인식론이거든. 갑자기 인식론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떤 지식을 봐도 활자를 봐도 뭐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인강은 활자를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하니까 어떤 활자에 써있는 지식을 봐도 거기 써있는 상형문자 같은 이상한 수학 기호들을 봐도 외부의 지식이잖아. 그걸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인식론이야. 그래서 자신만의 낙서로 영단어를 외우는 그 학생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황농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봤는데 어떤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어. 답장은 한 19일쯤에 올 겁니다. 3일 후에 오겠네. 난 언제나 말했지만 노력이면 다 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되긴 해. 계속 노력하면 되긴 해. 될 때까지 노력하면 되긴 해. 인디언 기후제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지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운빨이야 인생은. 인생은 운이야.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넌 노력을 왜 하냐? 나도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 그냥 어린 시절 쌓아 올린 습관 때문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노력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아깝잖아.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라고. 아니 근데요. 저도 부와 명성과 권력 좀 누려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 책 오늘 읽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거든. 여기 부제도 써있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이건 안 읽어도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인데 뭐 내가 친구도 없는 왕 따라서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고독의 힘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이란 정말 괴롭지만 자신을 발전시키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구를 아예 안 만나는 것도 아니야. 연휴 때 한 살 어린 동생, 여동생은 아닙니다. 남동생입니다. 여동생이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한 살 어린 동성 친구랑 만나서 만화책 얘기도 하고 만화책 몇 개 주기로 했습니다. 드래곤볼. 그래서
만화책도 다 처분하기로 했어. 팔 수 있으면 팔고 성경책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살 어린 동생이 줄글 성경을 줘가지고 한 번도 포장도 안 뜯어본 그 고모가 사주신 이 성경은 잠깐만 고모에게 미안하지만 알라딘에 팔기로 했습니다. 나도 좀 돈 좀 벌면서 살아봅시다. 어찌됐든 우리 한번 대놓고 돈을 숭배해봅시다는 아니겠지. 그건 배금주의니까. 아무튼 황노무 교수님도 몰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나도 몰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소리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